제가 12살 되던 해에 제 부모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는데 친척이라고는 이모 한 명 있었는데 이모 손과 동네 어른들 손에 이끌려 정신도 없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저를 거둘 수 있는 친척이라곤 이모 한 명뿐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 이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모와 같이 살 수 없던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모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호를 꾸리고 같이 살지는 않을 뿐 저를 돌봐주셨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바람 술술 새고 연탄가스도 새는 조그만 판잣집 한 칸이 다였습니다. 그나마 살 곳이 있으니 이모 보살핌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워낙 돈도 없다 보니 어려서부터 배달 알바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네요. 특히 제가 살던 동네는 연탄을 떼는지라 겨울이면 얼굴이 새까맣게 연탄지게를 지면서 다녔네요.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 그거라도 시켜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육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나마 살 수 있었던 건 다 이모 덕이죠. 이모는 없는 살림에 본인 자식들까지 있으면서도 저를 꼬박꼬박 챙기셨어요. 저와는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나는 동생들 둘을 키우느라 형편도 어려웠을 텐데 때 되면 새 옷도 사주시고 동생들 먹는 거 똑같이 먹이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모는 동생들 어린데도 마트에도 나가시고 야쿠르트 배달 일도 하시고 주말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뛰셨습니다. 저를 거두어야 했으니까요. 이모부가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모 시댁에서 고아인 저에게 들어가는 돈을 무척 아까워하시고 구박하시니 저한테 들어가는 돈은 악착같이 본인이 번 돈으로 충당하셨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던 제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모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면서 얼마나 우셨나 모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모,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제 앞가림은 제가 할게요.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니 이젠 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모 형편에 동생들도 점점 커가니 동생들 학원비도 빠듯할 텐데 도저히 제 학비를 대신 낼 수가 없었죠. 그래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제 몸 누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 아직도 연탄을 떼는 집이라니. 연탄값도 아까워서 불구멍을 꼭 막아놓고 긴 겨울밤 옷 끼어 입고 이불로 감싸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연탄가스 때문에 잃었는데도 전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장학금 타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일정 학점 유지해야 장학금 받기에 학점 관리하며 알바하며 모자르면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휴학도 하고 어학연수를 못 가니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어렵게 대학 졸업했습니다. 운 좋게도 대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었고 월급을 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모와 이모부님께 용돈 드린 거였네요.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 동생들 용돈도 챙기고 그날 집에서 파티하면서 5식구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장하다고, 저는 정말 고맙다고 두 분 다 제 부모님 같이 모실 거라고. 1년 뒤 해외 발령이 났고 해외 5년 근무하다가 귀국했습니다. 해외 근무하면 숙식 제공이 다 되고 수당까지 붙어서 연봉이 꽤 되었는데 동생들 학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일정액을 송금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호황일 때라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해외 발령 나기 전 살던 무허가 판잣집은 멸실이 되었고 그동안 이모가 전에 살던 무허가 주택 관련 재개발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해외라 이모한테 인감이며 다 맡긴 상태라 이모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귀국 전 이모 집 근처에 2억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귀국 전 전세 계약 등등 다 해주셔서 사실 전 이런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이모가 계약한다고 돈 보내라고 하면 돈 보내고 했습니다. 가구며 최소한의 살림살이며 다 알아서 장만해 주셨어요. 그저 옛날 살던 판잣집 생각하면 지금 사는 빌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새 빌라 입주라 깨끗하고 마음에 쏙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동생들도 자기 집보다 좋다고 새 집이라고 놀러도 자주 오고 이제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하고 좋았죠. 본사 출근하고 적응할 즈음 소개팅이 들어오더군요. 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다. 국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기반도 못 잡아서 여자친구 사귈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데도 사실 저를 한번 본 적이 있는 분께서 지인을 통해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연애부터 하는 거지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는 말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기뜸을 해주더군요. 친구 만나러 저희 회사 근처에 왔다가 저를 우연히 봤고 대기업이니 연봉도 세고 안정적일 거라고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센스도 넘치고 저와 잘 맞는 분이어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사단은 결혼 이야기부터가 시작이었네요. 어려서 고아로 자라서 물정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이모가 옆에서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서 사실 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들도 제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니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던 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월급 타면 이모한테 맡기느냐고 여자친구가 따져댑니다. 이모한테 월급 탄 걸 맡기는 게 아니다. 그동안 신세 졌던 거 동생들 학비 보조해주는 거다. 이모께 드린 목돈은 이모가 집 전세도 얻어주고 다 했다. 그동안 내 돈을 관리 잘해주고 계시고 내 돈을 허투루 막 쓰지 않고 모아주신 거다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고 팔팔 뜁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는 안 한다면서 이제 이모네랑 돈 거래 하지도 말고 그동안 동생들 주던 돈 다 끊으라고 난립니다. 이모가 이사해야 하는데 단기간 네 돈을 좀 빌렸으면 한다 해서 돈을 융통해드린 적은 있어도 제 돈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유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친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빌라 전세금 2억을 결혼 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식 투자 등으로 목돈이 몇 억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에게 결혼 자금을 물어보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 30살에 모은 돈이 없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월급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뭐 이해했습니다. 당장 빌라 전세에서 시작하면 새로 산 가전이고 가구들이 있으니 그렇게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예단하지 말고 예물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대신 자기가 예식 비용 1,000만 원은 낸다고 하더군요. 그럼 여친은 달랑 1,000만 원 들고 저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갔는데 예비 신부 공무원 부심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얘가 지금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 돈을 벌어올 텐데 공무원 되자마자 시집을 간다. 자네는 우리 집에 얼마를 내놓을 건가? 초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인 주제에 공무원 아내를 감히 어떻게 만나냐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지 빌라 전세가 뭐냐고. 이 결혼하려면 매달 돈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예비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비죽비죽 웃고만 있습니다. 원래 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집에서 돈을 가져다 썼으니 월 200만 원씩 자기네 집에 무조건 드릴 거라고 합니다. 시댁은 없으니 용돈 안 줘도 돼서 좋다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 돼서 몇 개월 차니 월급이 많지도 않을 텐데 처가에 월 20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무리 아니냐고 했더니 제 월급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상견례 날 장모 되실 분이 이모한테 따져댑니다. 왜 박서방 통장 관리를 하시느냐? 당장 내놔라. 이모가 딱히 제가 통장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게 되니 이제부터 직접 관리하라고 할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모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 박서방은 이제 우리 사위니까 이모랑의 관계는 이제 결혼식 끝나면 왕래 안 했으면 한다. 고아인 게 너무 불만이다. 시가에서 보태줘야 하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대기업 다니는 사이 맞아서 아파트도 좋은 거 들어가고 하려고 했는데 왜 고작 빌라냐. 속은 것 같다. 해외 파견 나가면 월급도 많다는데 이모가 다 떼어먹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언감생심 고아인 주제에
공무원 딸을 채가니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는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습니다. 이모 볼 면목이 서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말로만 자식같이 키웠다고 하지 말고 집을 사놓으라고 합니다. 니들이 사위 벌어온 돈 꿀꺽한 거 다 안다. 어떻게 달랑 빌라 전세 얻어주고 입 닦을 수 있느냐. 대충 계산해봐도 5억짜리 아파트는 갈 수 있으니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벌면 얼마를 번다고 5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제가 파견 나갔을 때 이모한테 송금해 드린 돈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빌라 전세금을 대주셨으니 온전히 돌려받은 거고 5천 정도는 두 동생 학비에 보태준 거다.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다고 예신한테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불만인지. 제가 고하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결혼하려니 그 잘난 공무원이라서 본인들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나 봅니다. 처가댁도 대단한 유세를 하시고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인 건 맞지만 고아라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할 만큼 처가될 것이 대단한 건가? 구급 공무원 신부가 정말 이렇게 유세를 떨 만큼 엄청난 직업인가?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정말 자신 없다 하고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하는 이모님 집들이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조경을 해놓아서 아주 좋더군요. 단지 내 헬스장 및 커뮤니티 시설에 아이들 놀이방에 놀이터만 해도 전에 이모가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서 좋은 집 가게 된 이모님께 요즘 유행하는 냉장고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 키워놔서 좋은 선물도 받는다고 이모부 이모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뿌듯하고 너무 좋더군요. 그 집을 가보고 나서 예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좁아터진 빌라에서 신혼살림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서 새 아파트 전세라도 가자고 합니다. 저는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가느니 돈 좀 모아서 가자고 설득했고요. 끝끝내 새 아파트 전세 갈 만한 돈이 제게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혼 청약 이런 거 안 된다고 합니다. 저 해외에 있을 때 이모가 아파트를 계약한 적이 있다고 들었었고 아파트 산 이력이 있으면 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동료들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이 말을 듣고 장모님과 예비 신부가 저도 모르게 이모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이모가 박서방 명의로 집 사고 팔아서 이렇게 좋은 집 이사 온 것 같은데 이 집 담보로 잡고 아파트 얻어달라고 했답니다. 박서방 돈으로 재테크하고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집안을 초토화시켜 놓고 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울면서 오빠 빨리 좀 와보라고. 아,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저도 터졌습니다. 저 이모 아니었으면 보육원에서 아무 보살핌 못 받고 커야 했고 대학은커녕 먹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 거 뻔했으니까요.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한참을 울고 나니 그러게 계약서 미리 좀 챙겨가지 그랬니? 너 살던 무허가 집 개발되어서 아파트 올라가고 있잖아. 입주권이 나와서 30평대 신청해 놓았어. 어떻게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아파트 계약했다는 게 내 이름으로 갭투자 같은 이모가 재테크 한 건 줄 알았다고 하니 너야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언니랑 나랑 너무 없이 살아서 서울 하늘 아래 산꼭대기 달동네라도 내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집 사고 얼마나 좋아했었나 모른단다. 험하게 형부랑 언니가 그 집에서 잘못되었지만 그 집이 시유지에 지은 무허가였지만 옛날부터 있던 집이라서 재개발되면서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 나도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그때 업자들이 그거 팔라고 많이 연락이 왔었어. 1,000만 원 준다, 5천만 원 준다 했었는데 너도 해외 나가 있고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 장가도 가야 하니 재개발되면 너 들어가서 살면 되지 해서 꼭 쥐고 있었던 건데 그게 몇 년 만에 말도 못하게 올랐잖아. 엄마 아빠 선물인 것 같다. 아니면 언감생심 서울에 어떻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겠니? 부동산 업자들이 너도 나도 무허가 건물을 팔라고 하는 거 보니
이게 돈이 되나 보다 해서 나도 그 덕분에 네 집도 안 팔고 1,000만 원짜리 무허가를 하나 사두었어. 그래서 이모도 아파트에 입주한 거야. 너 엄마 아빠 그렇게 되고 집 달랑 하나 남은 거 무허가 확인원에 이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낡은 집 돈도 안 되는 건물이라 내팽개쳐 놨던 건데 아파트 입주권 준다고 해서 부랴부랴 너한테 서류 받아서 상속 처리해 놓은 거지. 권리가가 1,000만 원도 안 되어서 상속세도 안 나오더라. 저는 눈물만 흘리면서 그 아파트의 이력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처될 사람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해. 너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내가 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결혼해서 네 가정 꾸리고 잘 살아야지. 잘 달래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꼭 가져가라며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주십니다. 이거 요즘 시세가 좀 내렸어. 19억 정도 될 거야. 네? 아이고, 어쩜 그렇게 물정을 모르니?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거 몰랐어? 하십니다. 달동네 제일 산꼭대기에 있던 무허가 판잣집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비싼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3년간 서울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무허가 건물이란 게 땅이 없는 거니 현재 재산세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전 제 이름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게 30편 때 분양 금액이 5억 조금 넘는데 네가 달달이 보낸 거 적금 들어 놓았어. 너 장가 갈 때 줘야지 했던 걸로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은 재개발 조합에서 무이자 해주어서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갔지. 너 전세금 2억 빼고 모자른 거는 너 미국서 주식 투자한 거 팔아서 중도금 대출 갖고 잔금 넣으면 될 거야. 이제 결혼하니까 당연히 자금 흐름 관리 네가 해라. 하십니다. 이모, 5천은 애들 학비하라고 내가 준 거예요. 하니 내 아들 딸 학비를 네가 왜 책임을 져? 걔들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된다. 하십니다. 너 키울 때 너한테 나중에 갚으라고 키운 거 아니야. 아, 이모는 이모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이모한테 그랬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한다고.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고, 자기네는 결혼자금 달랑 1,000만 원 보태면서 이모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폐악질 하는 거 저는 용서 못 한다고 파혼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계약서 들고 예비 처가였던 곳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이모 집에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갔다 왔다고 하니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신혼부부면 청약할 수도 있는데 이모가 네 명의 빌려서 재테크해서 돈 벌어서 아파트 간 거 아니냐고. 그거 다 물어내라고. 아파트 당첨되면 몇 억은 그냥 버는데 이모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책임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파트 청약 필요 없습니다. 저 내년에 입주하는 30평대 아파트 있습니다. 라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멀뚱합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받았고 이모가 그동안 보내준 돈 모아서 계약금 내주었고 내년 입주한다고요. 갑자기 입이 귀 밑에까지 걸리면서 어느 동네냐, 아파트 이름이 뭐냐 난리가 났습니다. 시세가 얼마냐고 갑자기 아파트 사이트를 조회합니다. 19억이라는 금액을 확인하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복동이 사이라고 갑자기 치켜 세웁니다. 가서로운 그 짓거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네요. 수준에 맞는 결혼해야 한다면서요. 제 재산에 수준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저랑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수준에 맞는 같은 구급 공무원 만나서 좋은 아파트 사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수준 떨어지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 전화에 카톡 울리고 난리 나길래 차단하고 잠수 탔네요.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 부르고 직장으로 하도 찾아오는 통에 청원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사무실 부서로 전화해대는 통에 모든 업무는 핸드폰으로 달라고 양해 구했습니다. 이상이 고아인데 감히 공무원과 결혼하려고 했던 저의 파혼설입니다.